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불당동에서 12년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 윤아샘입니다. 약 1년 동안 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과외를 쉬었다가 무사히 대체의학 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어 다시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학교부터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한 저의 지론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지론으로 천안의 두정고를 졸업하고 한국의대 통역번역학과를 졸업한 뒤 해외에 취업했고 수많은 학생을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를 보내고 스카이와 의과대에 12년 동안 보내며 확신한 지론입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유학 기재 공부는 2학기 때부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아이들은 보다 복잡한 문법과 어휘를 학습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유학 기제 때문에 1학년을 부가적인 공부를 시키면서 보낼지 아니면 2학년 때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죠. 입시 영어 측면에서 답을 드리자면 공부는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1학년의 몇 학기가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는지와 상관없이 중2 때부터는 문법이 응용 문제로 나오면서 체감 난이도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 영어에 자신이 없어 영어 계속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하는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2가 되기 전에 문법을 한 번은 꼭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어학원에서 문법을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쳤다면 완벽히 이해가 될 리 만무하므로 한국식으로 문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2가 되기 전에 문법을 정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중2 전에 문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문법 마스터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법을 중2 전에 마스터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일단 언어감이 탁월해야 하며 단어함 기량이 뒷받침이 되고 완전한 독해가 되며 중3, 고1 수준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는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별로 없겠죠? 문법은 말 그대로 그 언어의 법칙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들이 서로 유기성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규칙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법을 심지어 교육과정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누적해서 배우는 영어 문법을 중학교 2학년 전에 끝낸다는 말입니다. 너무 어렵겠죠? 사교육 선생님들은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때문에 문법은 시작해야 하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독해책에서 잠깐씩 나오는 문법 노출이야 스트레스도 크지 않고 영어감을 더하는 데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문법 마스터는 반대입니다. 저는 저에게 처음 오는 학생들의 연령대를 평균 중2로 잡고 있습니다. 중2는 그래도 1년 지났다고 좀 다릅니다.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글 단어나 영어의 시문을 이해하기엔 충분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언어감이 좀 있고 국어 이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그 전에 시작해도 문법을 정리하는 효율이 나긴 합니다. 마스터해야 한다고 해서 어학원에서 시켰던 문법 공부 이미 문법에 지쳐서 옵니다. 해도 정리는 안 되고 문법은 하기 싫다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만들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집중했지만 너무 이른 문법 수업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는 어머님도 계십니다. 저희 애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문법만 안 돼요 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인데 저의 답은 늘 같습니다. 어머님, 문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독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다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라니 이상하시죠? 초등학교 영어 학습에 해야 할 일 중에 진짜 독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학원에서는 레벨을 계속 나누고 레벨이 높은 반을 만들어야지 고객들에게 뭔가를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반에서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높은 수준의 단어를 외우게 하고 높은 수준의 글 토플 지문은 대부분 연구서적이나 논문을 읽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니까 대충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듣는 것은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은 것입니다. 한글로도 읽기 힘든 내용을 영어로 읽고 있으니까 이해가 될 리 전혀 없겠죠. 물론 언어감이 뛰어난 학생들은 생각보다 덜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덜이지 심각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내신 모의고사 1등급 입시 영어를 위한 완전한 독해라 함은 아는 단어로 조합해서 내 머릿속에서 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성을 이해해야 글쓴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장들이 합쳐져서 글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장의 이해입니다. 그 문장을 이해하려면 구문을 알아야 하고 구문의 기초는 문법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변별을 위해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어법 문제를 냅니다. 변형을 한다는 것은 실제 지문과 다른 단어를 쓴다던가 다른 구문으로 문장을 바꿔서 어법 문제를 낸다는 것인데 문법과 구문이 탄탄하지 않는 이상 저런 문제는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등급은 잘 나오니까 내신을 버리고 정시를 하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겁니다. 정시에서 변별하고자 내는 추론 형태의 문제들은 글의 문맥을 잘 파악하고 흐름을 타야 합니다.
단어를 조합해서 답을 찍어온 학생들은 저런 변별 문제에서 아주 매력적인 오답을 체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1등급은 날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고등학교 시기가 있으니까요. 여유있게 준비할래요. 입시 영어의 측면에서 보자면 영어는 늦어도 고1에는 끝나야 합니다. 적기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수능 영어는 끝이 나는 것이 좋겠죠. 저 또한 중2부터 저에게 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대부분 고1, 1학기까지 고3 모의고사 기준 1등급을 목적으로 두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중학교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진 시험 범위와 내신 관리를 하면서 정시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학생이 이과라면 2학년 때부터는 수학과 과학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어에 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집중할 시간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고 들어가는 것이 추후 입시 계획에 좋습니다.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비의 시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고등어휘가 정착이 돼야 하고 고급어휘와 시험 패턴을 이해하고 각각의 문제의 유형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중학교 땐 내신 성적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와서 등급이 훅 떨어졌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학생들과 유사하지만 다른 케이스입니다. 정확한 문제 원인은 학생들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다들 문제는 단어와 문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어는 기본적인 것이고 문법과 구문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해도 되지 않거니와 내신에서 변별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중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시험 2주일 전부터 내신 시험 대비에 들어가고 지문을 달달 외우거나 해당 문법에 관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품으로써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고등학교 내신에선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는 학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회분 경우에 따라 부교재 추가가 되므로 지문을 암기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범위입니다. 또한 그런 지문들 안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짜 영어 실력이 없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고1 때 성적이 안 나오면서 재빠르게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이전에 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방법을 바꾸지 않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을 고집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문의 난이도와 변형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고 정확한 문제점 파악을 못한 채로 독해를 점점 찍게 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점수와 등급이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름 영어 완성형이라면 고등학교 때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하나요? 사실 중학교 때 영어를 완성을 시켜놨다면 단어는 잊어버리지 않게 돌리고 문법은 간혹 확인, 문제집 풀이로 성적을 유지하거나 다른 과목에 치여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적다면 내신 때만 잠깐 과외나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향상 선생님과 관계성이 좋아 의존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관리를 받곤 합니다. 학생이 관리하는 사람의 부재로 성적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추후 떨어졌을 때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적은 시간이라도 영어 1등급을 위한 유지 공부는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본인 성적 관리가 되는 학생은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수시를 주로 생각해서 내신에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과나 대학교 지원 요건의 수능 최저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인 영어를 1등급을 맞아 등급을 확보해 놓는다면 다른 과목 등급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학생들의 실력이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점 또한 다양합니다. 최대한 보편적인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중요 과목은 어릴 때부터 실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결국 재산이니 입시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본인 속도에 맞게 꾸준히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천안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혹시 저와 만나 차 한잔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은 아래 고정 댓글 적어 놓을 테니 연락주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